네, 크롱님들 반갑습니다. 박종환 작가입니다. 자, 이번 주는 중요한 거시경제 지표가 연이어서 발표되면서 시장이 경계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과연 중요한 일정을 잘 마무리하고 시장이 반등에 성공할 수 있을지, 그리고 상승세를 지속할 수 있을지 점검해 보겠습니다. 네, 제가 매주 화요일은 개인 일정 때문에 시황을 촬영하지 못해서 AI로 제공해 드리고 있는데요. 이번 주는 수요일도 AI로 제공되거나 휴방이 될 수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거시경제 일정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이번 주는 굵직한 경제 지표들이 연이어서 발표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특히 화요일과 목요일 그리고 금요일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네, 먼저 화요일은 연준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고용 지표들이 대거 발표가 됩니다. 특히 비농업 고용지수와 실업률을 주목해서 보셔야 되고요. 소매 판매라고 하는 소비 지표도 같이 발표가 됩니다. 자, 목요일에는 소비자 물가 지수와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가 되면서 이날도 고용과 물가 지표가 같이 집계가 됩니다. 그리고 가장 주목해야 되는 것은 금요일인데요. 일본의 금리 결정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밤에는 개인 소비지출 물가지수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현재 일본은행이 기준금리를 25bp 인상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인데요. 이렇게 됐을 때는 약 30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올라가는 것이고 엔화 강세와 함께 글로벌 유동성 긴축 우려가 나타날 수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자, 그럼에도 이번에는 이미 엔화 롱 포지션이 누적돼 있고 국채금리가 선반영되었다는 점에서 충격이 제한적일 수 있다. 이런 평가도 같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결정을 전후로 해서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2026년 금리 전망 한번 살펴봤을 때 이번 주 결과에 따라서 내년 금리 전망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CME 패드워치 툴 상으로는 연내 2회 관점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연준 점도표 상으로는 1회 관점인데 시장에서는 조금 더 낙관적으로 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스트래티지의 마이클 셀러 창립자가 다시 주황색 점이 늘어나는 구간으로 돌아왔다. 이런 코멘트와 함께 셀러 트래커 차트를 공유를 했습니다. 지난주에 비트코인을 추매했다는 의미인데요. 현재 스트래티지는 최근에 한 주 정도 스킵을 하고 꾸준히 비트코인 DAT 전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참고로 트럼프 대통령의 차남인 에릭 트럼프가 설립한 비트코인 채굴업체이죠. 아메리칸 비트코인도 지난주 동안에 600개 이상의 비트코인을 신규 매집했습니다. 현물 ETF 흐름도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의 경우는 지난 금요일에 비트코인이 하루 만에 순유입으로 마감을 했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2거래일 연속 순유출을 이어갔습니다. 그럼에도 전체적인 물량으로 봤을 때는 지난주 동안에 순유입이 순유출보다 더 많았던 것을 볼 수 있고요. 비트코인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순유입이 순유출보다 상대적으로 꽤 많았습니다. 자, 그리고 솔라나 현물 ETF는 최근 1일 유입 규모가 둔화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7거래일 연속 순유입을 기록했고 출시 이후로 누적 유입액이 현재까지 약 7억 달러로 한화로는 1조에 육박했습니다. 네, 그러면 온체인 지표 통해서 시장의 상황 조금 더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전반적인 온체인 상황의 어떤 흐름들, 추세적인 부분들을 한번 점검해 봤을 때 현재 온체인 관점에서 추세가 약세에서 강세로 전환되었는지를 점검해 보면은 아직까지는 압도적으로 약세에 머물고 있습니다. 크립토콘테에서 제공하는 강세장 지수 10가지 중에서 트레이더 온체인 실현 수익률 한 가지만 제외하고는 여전히 모두 다 약세 국면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면은 아직까지는 강세장 점수가 10점을 기록하고 있고 그만큼 온체인 관점에서 강세장으로 전환하지 못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앞서 보여드렸던 지표처럼 현재 시장에 참여하는 트레이더의 체감 수익성은 현재 강세 영역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이 수치는 전체 보유자 평균이 아니라 최근에 움직인 코인에 중심을 두고 있다면 전체적으로 6개월 미만의 단기 보유자 전반의 흐름 살펴봤을 때는 여전히 지표가 강세 국면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비트코인 단기 보유자의 SOPR 지표가 현재 중요한 국면에서 회복 국면을 보이고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핵심적인 저항 구간을 넘어서지 못했습니다. 현재 시장이 단기 보유자 관점에서 추세 전환을 이루기 위해서는 두 가지 핵심 구간을 넘어서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SOPR의 손익 분기 구간입니다.
즉 SOPR 1을 넘어서야 되는데 현재는 0.99 정도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가지는 핵심 저항 구간인 98에서 100K 구간을 넘어서야 되는데요. 이 구간은 과거 매물대와 온체인 저항 그리고 심리적 저항이 겹치는 구간입니다. 특히나 100K를 넘어설 때는 이 단위수가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많은 저항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SOPR 지표에 이어서 단기 보유자의 MVRV 지표 한번 살펴볼 텐데요. MVRV 지표도 1 아래 머물고 있습니다. 즉 단기 보유자 다수가 미실현 손실 구간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흐름이 10월부터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중요한 구간인 0.88에서 반등에 성공했지만 10월을 기점으로 하락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현재 반등 구간이 나타나더라도 단기 반등에 가깝고 추세 전환으로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결론적으로 앞서 SOPR 지표가 1을 회복해야 되는 것처럼 단기 보유자 MVRV 지표도 1을 상회해서 안착해야지 단기 투자자가 수익 구간으로 진입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 흐름이 모멘텀 회복의 최소 조건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시장에서는 구조적으로 긍정적인 시그널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살펴볼 지표는 홀코이너라고 해서 전체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즉 한 개 이상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중요한 주체들의 움직임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현재 이 주체들의 바이낸스 유입 흐름이 사이클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락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 얘기는 대형 개인들이 즉각적인 매도 압력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가격이 상승하는 구간에서도 계속해서 홀코이너들의 순유입 자체는 늘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과거에는 가격이 오르면 일단 먼저 판다라는 그런 사이클과는 명확하게 단절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 시그널이 보여주는 것은 장기 보유 강화, 거래소 외 보관 확대, 그리고 비트코인 희소성 심화라는 구조적 변화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시그널이 강화된다는 것은 결국 단기 약세 신호가 아니라 시장이 점진적으로 성숙한 단계로 이동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비트코인 실현 가격을 UTXO 에이지 밴드별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최근 비트코인은 신규 매수자가 기존 중기 보유자보다 더 낮은 가격에 진입하는 비용 기준 역전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특히 1개월에서 3개월과 3개월에서 6개월 한번 살펴보시면은 이렇게 역전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시그널은 장기적인 붕괴의 신호라고 보기보다는 과거에도 짧게 나타났던 시장 스트레스와 초기화 국면과 굉장히 가까운 국면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때도 한번 살펴보시면은 요 기점으로 상승 국면들이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대규모 투매 대신에 저가에 진입한 신규 자금이 공급을 흡수하면서 손바뀜과 압축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시장은 구조적으로 무너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구조를 재정렬하면서 더 단단해지는 과정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즉 앞서 홀코이너의 행보와 더불어서 주목해 볼 만한 포인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시점에서 온체인 주요 저항 구간과 지지 구간 한번 살펴볼 텐데요. 현재 비트코인 가격은 88에서 90K 부근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주요 온체인 가격 모델상으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뚜렷하고 유의미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현재 가격은 88K에 있는 활성 투자자 평균 가격을 방금 또 테스트를 하고 반등에 성공을 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단기 보유자 전체 실현 가격인 102.2K를 상회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온체인 관점에서는 약세 국면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시장의 중요한 이슈들 헤드라인 위주로 간단하게 점검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코인베이스 의견부터 한번 살펴볼 텐데요. 코인베이스는 2026년 크립토 시장을 좌우할 핵심 요인으로 예상보다 빠른 유동성 확대를 제시했습니다. 연준의 준비금 증가가 2026년 4월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최근 기준금리 25bp 인하와 미 국채 매입 RMP를 은밀한 양적 완화로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기조의 이야기인데요. 연준이 대차 대조표 축소를 통해서 유동성을 긴축을 하다가 다시 순유동성 공급 국면으로 전환하고 있는 부분들이 결론적으로는 암호화폐 시장에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비트YJ CEO도 현재 흐름은 2026년 대세장을 향해서 정렬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4년 주기설은 사실상 무력화됐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규제 이슈를 또 주목해서 살펴보셔야 되는데요. 미 통화감독청이죠. OCC가 크립토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국가 신탁은행 인가를 승인하자 전통금융권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암호화폐 시장구조 법안도 원래는 연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논의가 내년 1월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2026년의 기조를 한번 살펴봤을 때 유동성 측면에서는 명확하게 우호적인 방향성을 보이고 있지만 규제 측면에서는 속도 조절 국면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즉 자본은 앞서 움직이고 제도는 그 뒤를 쫓는 구조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환경에서는 정책 뉴스보다도 유동성이나 기관 수요, 트레저리 매수, 즉 DAT 같은 부분들이 시장의 방향을 더 강하게 결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다음은 국가적인 차원의 움직임 한번 살펴볼 텐데요. 홍콩 금융발전국이 10년 내로 실물자산 토큰화와 디지털 금융 인프라를 핵심 국가 전략으로 육성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글로벌 자본시장 허브 지위를 강화하려는 의지를 보여줬습니다. 그런 가운데 브라질 같은 경우도 최대 자선 운용사인 이타우 에셋이 투자자들에게 포트폴리오의 1에서 3%를 비트코인에 할당할 것을 권고했다. 이런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네, 그러면 바이낸스 CBD 지표와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지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바이낸스 CBD 살펴봤을 때 가장 큰 규모의 갈색 고래는 매수세로 전환을 한 이후에 다시 일정 부분 매도하고 관망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나머지 주체들은 계속해서 매도세에 더 집중을 하면서 전체 주문량도 매도세 우위를 보이고 있는데요. 반면에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지표 같은 경우는 주말 동안에도 계속해서 양수 영역을 유지하면서 미국의 기관발 수요가 유지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지표도 횡보를 이어가면서 적극적인 움직임까지는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즉 시장은 현재 이번 주 발표되는 중요한 지표에 대한 경계감을 보이면서 뭔가 신중한 움직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비트코인 가격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은 지난주 금요일을 기점으로 22평선을 다시 하회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바닥을 높여가고 있던 이 추세선도 일시적으로 하방 이탈을 했었는데요. 다시 회복 국면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RSI 한번 살펴봤을 때 역시나 이평선을 하방 이탈하고 있고요. MACD 상으로도 강세 국면이 점진적으로 약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난주 CME 비트코인 선물은 89K 중반대로 마감했고 현재 해당 가격을 하회하면서 갭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갭을 채우면서 또 가격이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차트상으로 약세를 이어가고 있고 하락 추세를 막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22평선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추세 전환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52평선과 그리고 365, 402평선을 회복해야 됩니다. 주봉 전환을 기점으로 해서 롱 포지션이 대거 청산이 됐고 현재 숏 포지션이 90.3K와 91K에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CME 갭을 메우고 이 숏 포지션까지 청산했을 때는 가격이 단기적으로 반등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추세 전환을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렸던 중요한 구간들을 넘어서고 지지 구간으로 바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박 작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